요즘 그 자살자들이 20, 30대 청년하고 40대 4인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60이 넘는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버티는 데 훈련이 되었어요. 고통에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마 자살을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입증이 되는 게 60이 넘으면 빚에 더 쪼달린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외국에 보면 참 부러운 게, 옛날 제가 밖에 좀 나다닐 때 보면 외국에 60, 70대, 80대 이런 노인들이 전부 그냥 해외여행을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노인네들이 사는 게 지옥인데, 저 사람들은 먼 팔자가 좋아서 이제 은퇴하고 저리 놀러를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텔 생활을 하고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걸 봤을 때보다 지금 한 15년 이렇게 흐르고 난 뒤 한국은 이제는 거의 생지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60대 이상 고령층이 병원비, 생활비 등 이 급한 돈이 많이 생기고 고정소득은 적어서 참다 못해 이제 돈 마지막 너무 모아놓은 걸 자영업 한다고 나섰다가 자영업 망해서 털어먹고 빚더미에 앉아서 60대 이상의 가계빚이 총액이 268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이 그중에 16만 명이 넘었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저보다 한 살 위 세대인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들이 이제 직장에서 대부분 은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수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하게 빠르게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직장에 다닐 때는 많이 버나 작게 버나 그래도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맨날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월급이다 하지만은 직장에 안 다니게 되면서 어디서 오늘날부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있는 돈이 야금야금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살면 그게 아마 심적인 공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적인 이런 경제 상황에서 60대, 50대 후반에 은퇴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취업할 데가 있습니까? 할 데가 없지요. 자,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의 가계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이 268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2017년하고 비교하면 10%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느는 거죠. 2년 전과 비교하면 10%가 늘었다는 겁니다. 40대가 3.3%인데 30대는 7.6, 50대가 4.4인데 60대가 굉장히 빨리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60대도 일을 하지요. 그냥 여유 있는 돈 많이 벌거나 집이 부자였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은 직장에 다닐 때에 비해서 턱없이 작아서 그야말로 알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대가 일을 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쓸 데가 있어서 집에 아프거나 또 애들이 결혼하거나 이러면 빚을 내는데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은 내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12.6%, 즉 소득이 100만 원이면 빚이 212만 6천 원이라는 겁니다. 40대, 50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영국 같은 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빚이 지금 적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낮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하는 것은 뭡니까? 고령층 중에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집 한 채, 달랑 집 한 채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부동산이
뭐 요즘 같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년 뒤나 이래서 급나가는 상황에 딱 마주치면 그때는 이제 집 팔아봤자 빚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집 말고는 유일한 게 가진 거 다 털고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이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선택입니다. 60세 미만 자영업자는 53만 명이 감소했는데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35만 명이 늘었대요. 이건 뭔가 하면 자영업에서 안 된다는 걸 젊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 망할 줄 알아도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작년만 해도 9월 기준으로 5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50조 부채는 대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시작 단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자영업이 잘 안 되면 그야말로 처음에 들어갔던 매덕이 다 어떻게 돼요? 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낮고 여러 군데서 빚을 진 위험한 60대 이상의 지약 차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2천 명인데 7년 전보다 8만 3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105%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 40%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대가 한마디로 빚더미에 내리앉을 사람들이 수십만이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폭등 속에서 60대 중에 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 하겠다고 지금 막 투기에 돈을 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또 해외 무슨 채권이니 요즘 은행마다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샀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세게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한 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니까 전부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요. 북유럽이.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가 이런데 70대는 더 할 거고 80대는 죽지 못해 살아있을 거예요. 자, 50대가 아마 또 60대로 들어가면 기존의 60대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솔직히 제 세대부터 한 서너 살 밑이 막차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우리 세대만큼보다도 훨씬 못한 세대고 아마 제 세대가 거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가져볼까 말까 반짝했던 마지막 세대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 세대들이 이제 노년으로 옮겨오면서요. 지금 이런 현상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비정상적으로 폭등이에요. 만약에 이런 비정상적인 폭등 상태가 이 문정권이 인위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위적으로 조장했다 봅니다. 처음부터 문 정권이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폭등이 안 됐겠죠. 근데 이런 폭등이 머지않아 곧바로 제가 봤을 때는 거품으로 확 꺼질 겁니다. 근데 거품이 꺼지기 전에 지금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어요. 집값을 은행 대출 등을 제한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세게 때리겠다고 하니까요. 이제 전세값이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은 전주에 비교해서 많이 꺾였는데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죠. 2월 달에. 이제 이러면서 전세 수요가 좀 있는 시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전세로 내몰리면서 전세가 지금 폭등을 해서 대치동, 목동 같은 학군이 좋은데 전세가 뭐 순식간에 1억이 뛰었고 이제 물건이 없어서 전세 물건이 없대요. 물건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간다는 겁니다. 강북도 지금 전세가 폭등하고 있대요. 지금 난리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폭등에서 이제 전세난으로 스토리가 바뀌고 있어요. 아까 제가 60대가 자영업 뛰어들어서 망한다는데 무너지는 자영업 상가 공시률 역대 최고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올해 3분기에 공실률이 전국에 11.5%라는 거예요. 비수도권은 훨씬 더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요즘 실제로 지방의 이 주요 도시들, 거점 도시들에 가보면 그냥 도심 곳곳에도 도심 사거리에도 비어있는 건물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홍대 앞에도 지금 1년째 안 나가는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는 지방의 과거에 제조업으로 삐까 번쩍했던 도시들에는 공실률이 뭐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 경북, 전북 같은 데는 공실률이 17%, 전국 평균 11.5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런 공실률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나마 전국에 좀 퍼져 있던 공장이나 제조업 일자리들이 다 붕괴되면서 지역부터 제조업이 무너지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면 이제 이 임대업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도심 곳곳에 공실률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지방 도시들 이런 붕괴에는요, 외국계 자동차 회사 3사가 지금 차가 안 팔려가지고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이 한국의 현대 기아도 지금 자동차 위기를 맞고 있어요. 뭐 요즘 뭐 렌저가 잘 팔리니 K5가 잘 팔리니 둘째 문제고 전체적으로 위기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에는 뭐 벤처, 아우디, BMW 이런 거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동차 회사 한국 GM 그리고 르노, 삼성, 쌍용차 이 세 개가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국 GM은 미국 GM 자동차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르노, 삼성은 그 르노, 닛산 그룹에서 프랑스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죠. 삼성은 형식적으로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거고요. 쌍용차는 인도의 마힌드라가 인수했죠. 그런데 이 세 회사의 차가 지금 별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8만 대를 넘게 팔았는데 지금 2019년에는 6만 7천 대 팔았어요. 르노, 삼성은 15만 6천 대를 팔았는데 2010년에 지금은 7만 7천 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쌍용차는 2018년에 그때 이제 쌍용차의 티볼리가 반짝했죠. 그래서 2018년에 10만 9천 대를 팔았는데 지금은 9만 7천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력회사가 이 세 개 회사에 다 합치면 810개고 1차 협력사의 종사자를 다 합치면 47만 명입니다. 이 세 개 회사가요. 자, 47만 명의 일자리를 가진 이 자동차 3사가 경영난에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세 개 회사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GM도 군산 공장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삼성도 지금 일자리를 줄이고 쌍용도 이제 인도 마힌드라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 이 노조 와이파이 차단했다고 파업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고용을 줄이고 최소 규모만 놔뒀다가 그래도 안 되면 문 닫고 빠지자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GM도 내년에 물량을 더 줄이겠다 하고 있고 르노는 지금 두 번째 파업을 하고 있고 쌍용도 지난번에 하도 당해서 노사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회사 자체가 지금 제대로 물량을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세 회사가 앞으로 흔들릴 때 제가 볼 때 1, 2년 지나면 뭐 확연하게 문을 닫거나 코너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뭔 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타다 택시
택시도 아니면서 택시 흉내를 내다가 지금 이제 영업 취소를 당하게 생겼는데, 외국의 사모펀드에서 60억을 땡기려다가 외자 유치가 투자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카카오도 지금 외자를 조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안 돼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이래서 이제 뭐 마치 타다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이들이 애초에 한마디로 돈 땡기려고, 그 외국에서 투자 유치하면 뭘로 갚아요? 택시에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지요. 6천억 뭐 몇천억씩 땡겨가지고 택시에서 어떻게 갚습니까? 이자도 못 갚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돈 땡겨서 좀 더 삐까뻔쩍하게 하고 좀 쓰고, 그리고는 상장시켜 갖고 돈벌이 해먹으려 하다가 이제 상장 자체가 어려워지니 돈 되겠다라는 사람이 돈을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 사업 보고 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상장 보고 돈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규제 때문에 타다가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으로 못 가게 된 것처럼 언론이 쇼하고 자빠졌는데요.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이 자체에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특혜를 가지고 무법으로 권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뭉개면서 돈벌이 좀 해보려다가 택시기사들 반대에 부딪혀서 특혜를 못 누리게 되고, 이제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서 이제 원칙대로 하라고 하니 누가 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이제 상장을 전제로 해서 몇천억 땡겨가, 몇천억 땡기면 뭐 그냥 물같이 재밌게 안 써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장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제는 털려버린 거죠. 그래서 애초에 타다 같은 걸 가지고 무슨 모빌리티 핵심이니 이렇게 말을 붙여서요, 돈 벌어 먹으려고 한 것이 봉이 김선달 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종말이라고 봅니다.